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컴퓨터 활용력 1급 기출문제요. 자, 여기에 암호 있으니까 해당 파일 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이요. 기본 작업이 총 25점이죠.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 해가지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진료 내역점 ACCDB라는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서 B의 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기타 원본에서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원본에서 얘 선택해주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라고 나타나요.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래 물어보죠. 여기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라 라고 이제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제 여기서 진료 내역점 ACCDB라는 요 파일 선택해 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커리 마법사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병원이라고 돼 있는 이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에 앞에 더하기 표시가 돼 있죠. 얘 클릭해 보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부터요. 첫 번째 지시사항에 보니까 이제 A병원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서 성명하고 생년월일, 성별, 그 다음에 진료 과목, 그 다음에 진료일 이 열의 순서로 가지고 오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성명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성별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진료 과목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진료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5개 필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필터 선택해라. 그러고 나와요. 자, 두 번째 조건에 보게 되면 진료 과목이 흉부외과 또는 정형외과이고 그리고 진료일이 2018년 2월과 3월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오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진료 과목부터요. 진료 과목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흉부외과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표시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흉부외과라는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정형외과도 찾아야 되니까 정형외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흉부외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정형외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두 개 조건을 또는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이제 진료일이 2018년 2월과 3월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럼 일단은 진료일 먼저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2018년 2월과 3월인 그 데이터 행 그랬습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 그 사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거 요거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2018년 2월 1일 이상이고 그리고 3월 그랬으니까 얘는 이하 찍어주고 2018년 3월 31일이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월 1일 이상이고 그리고 3월 31일 이하인 그 데이터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해라. 그리고 떴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으로 오름차순 하래요. 그리고 둘째 기준은 진료일을 가지고 내림차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진료 과목 오름차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둘째 기준은 진료일이요. 진료일에 따라서 내림차순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마침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한 거를 우리는 엑셀로 가져가야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 대화 상자가 떠요. 문제에서 B의 2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표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B의 2번 셀이다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의 2번 셀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이만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일단 기본 작업 2번으로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하고 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조건부터요. 첫 번째 조건 보니까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31 그러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생년월일의 그 연도가 1987년 이상이래요. 이상이고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인 그 데이터에 성명하고 생년월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요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B의 33에서 B의 34번 그 영역 내에 알맞게 써라. 그러면 B의 33, 34 그러면 지금 요 칸에다가 우리 조건 쓰라는 거죠. 자, 그때 지금 우리 생년월일에 연도가 1987년 이상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년월일에 쳐다보니까 지금 이곳에는 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인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 시간, 진료 시간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데 원래 엑셀에서 시간을 인식할 때 0부터 시작해서 우리 0.9999999 여기까지 요 사이에 이제 소수점으로 인식이 되는 게 우리 시간이에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 자정 밤 12시가 우리 0.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오 낮 12시요. 낮 12시가 0.5로 그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해서 시간에서 12시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조건을 쓸 때. 그때 이제 생년월일에도 우리가 조건이 있고 진료 시간에도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AND로 전부 다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조건은 이제 B의 33번 이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식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조건을 쓸 때 일단은 는 먼저 시작해야죠. 는이라고 써주고 일단은 이어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 추출한 게 1987년 이상이냐?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뒤에 4번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게 1987년 이상이냐?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우리 진료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 시간이 들어있는 이 첫 번째 칸을 찍어주고요. 이 진료 시간이 0.5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라는 이 함수로 묶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 좀 보세요. 자, 얘는 이제 AND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그게 1987년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고, I의 4번에 이제 진료 시간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12시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0.5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뒤에 33번 셀부터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결과를 표시할 때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성명하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요 4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제목들을 미리 복사해 놔야죠. 성명하고 생년월일 이 두 가지 제목 복사해서 우리 뒤에 33번이요. 뒤에 33번에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하고 진료 시간이요. 진료 과목이라는 이 제목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진료 시간도 복사해서 붙여넣기요. 해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먼저 우리가 복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자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있죠. 이 고급 선택이요. 고급 눌러주게 되면 지금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곳 있죠? 이곳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결과를 표시할 위치는 이곳에다가 결과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복사해놓은 이 제목들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지금 우리가 고급 필터 문제 풀 때 쓴 식이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 이 일련 번호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계속 우리 기본 작업 2번에서 작업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이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같이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B4번부터 시작해서 I의 31번이요. B4번 그럼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의 31번 그러면 여기까지요. 이 모든 데이터, 표 1번의 데이터, 요만큼의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 대해서 환자 코드가 있대요. 자, 환자 코드 그럼 여기 제일 첫 번째 열에 있죠. 이곳에서 끝자리가 1로 끝난대요. 자, 그럼 환자 코드의 끝자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리 요 자리의 숫자가 1로 끝나고 그거죠. 그거. 그러면 이제 이 환자 코드에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해서 우리는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개 꺼내와.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의 전체 글자 수가 4글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진료 과목에 보니까 호흡기 대과 5글자짜리도 있고요. 피부과 3글자짜리도 있고요. 흉부외과 4글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글자 수가 4글자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 글꼴 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규칙을 만들 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진료 과목에서 3글자짜리도 있고 4글자도 있고 5글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진료 과목에 들어있는 그 글자 수를 세야 되겠죠. 글자 수 셀 때 우리가 len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글자 수를 세주면 돼요. 세서 그게 이제 4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and로 전부 다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B4번부터 시작해서 I의 31번까지 이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주면 돼요. 해서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 하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규칙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식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때 이제 라이트라는 함수요. 라이트라고 써주고 환자 코드 찍어주고요. 지금 여기서는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다 지정할 거기 때문에 F4번 2번 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이 B4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만 꺼내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끝자리에 있는 거 요거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 꺼내온 게 1로 끝나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1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1이랑 똑같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진료 과목에 들어있는 이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물어봐야 돼요. 4글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글자 수를 우리가 셀 때 len이라는 요 함수로 세워주면 됩니다. 해서 len이라고 쓰고 진료 과목 중에 첫 번째 칸 찍어주고요. F4번 2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글자 수를 구할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냐? 4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썼으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nd라는 요 함수로 이 두 개 조건을 싹 다 묶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게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좀 찾아보세요. 요 1이라고 쓴 게 잘못된 거예요. 숫자 1이랑 똑같냐가 아니라 문자 1이랑 똑같냐라고 우리가 물어봐 줘야 됩니다. 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뭔가 추출을 해 오게 되면 그거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 1이랑 똑같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건 다 작성한 거고요. 그때 이제 서식 지정하자고요. 서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굵게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하래요. 그래서 표준색 연한 파랑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그때 사용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환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그 꺼내온 게 문자 1이랑 똑같냐? 왜 문자 1로 물어봤어요? 미드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출하면 전부 다 이제 문자라고요. 그래서 문자 1은 똑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에서 글자 수를 세라. 그 글자 수가 4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얘 5점이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기존의 인쇄 영역에 B의 26번부터 시작해서 I의 31번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하래요. 추가요. 그리고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 먼저 찾아가자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얘 선택해주면 되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 영역 설정할 때 우리가 시트라는 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에 가서 인쇄 영역을 보니까 B의 3에서 I의 26이다 하고 원래 지정이 돼 있었어요. 해서 기존의 인쇄 영역에다가 이 영역을 더 추가시키래잖아요. 해서 더 추가를 시킬 때는 그 뒤에 원래 있던 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B의 2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31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추가한 게 요거고 얘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예요. 중간에 컴마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게 인쇄 제목 설정하라 그랬죠. 자, 인쇄 제목 중에 반복할 행이요. 반복할 행에 가서 3행이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3행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반복할 행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지시사항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매 페이지 상단에 오른쪽 구역이요.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얘와 같이 표시되게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머리글 바닥글 탭이 따로 있죠.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동하고 우리는 지금 머리글을 편집할 거니까 머리글 편집 얘 선택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라고 있는데 문제상에서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얘와 같이 표시되게 하래요. 해서 오른쪽 구역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구역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2페이지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우리는 아이콘 얘를 클릭하면 되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아이콘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 구역 클릭해주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표시할 거니까 앞에 있는 이 아이콘 먼저 클릭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슬래시도 찍어줘야죠. 해서 슬래시 직접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되게끔 이 아이콘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슬래시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일단은 화면 좀 크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고 인쇄에 들어가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페이지 번호 오른쪽 상단에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 맞죠? 현재 1페이지 중에 2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면 전체 2페이지 중에 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도 맞게 추가된 거 맞죠?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도 요 3행의 이 제목이 전부 다 인쇄가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도 그 3행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이 다 끝났죠. 기본 작업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세요. 풀어서 손에 꼭 익히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